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경실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 원장입니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체감상 더 늘어났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만성 피로는 사실 이유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처럼 이런 감염 이후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에 특히 이 열일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신이죠. 부신이 근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부신은 영어로 adrenal gland라고 하는데요. 부신은 익숙하지 않아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활력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이 나오는 장기가 바로 부신이고요. 콩팥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 피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해질 때 우리는 간 피로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신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를 부신피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해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부신은 사실 너무 다양한 일을 하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 주요한 호르몬, 코르티솔과 DHEA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진 코르티솔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고요. 이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보통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요. 일중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DHA는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되고 남성 및 여성 성호르몬의 전구체이며 대사, 골밀도에 관여합니다. 두 호르몬 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우리가 노출되면 이게 한정적인 자원인 콜레스테롤을 우선적으로 코르티솔을 만드는 쪽으로 회로가 돌게 되면서 DHA 합성이 줄게 되는데 이를 코르티솔 스틸 혹은 프레그놀론 스틸이라고도 합니다. 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다양하고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생기는데 한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을 자도 졸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느낌이 없고 일어나기가 어려운 증상이 있죠. 두 번째는 늘 피로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흐릿하거나 안개 낀 느낌. 이제 이런 표현 외국어로는 brain fog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머릿속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럽고요. 여섯 번째는 땀이 많아지는데요. 식은땀이 잘 납니다.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일곱 번째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약화됩니다. 또 여덟 번째는 짜고 달달한 자극적인 음식이 당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감기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네, 부신 피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건강검진을 해보셨고 결과가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심지어 정신과까지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부신 피로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면 될까요? 네, 아직 표준화된 진단 기준은 없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일단 그 호르몬의 수치를 보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 수치 값이 오전에 좀 정확해서 오전 시간대에 코르티솔과 DH 수치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밤 4번 동안 침에 있는 타액 코르티솔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부신 피로는 단계별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려면요, 그 4포인트 타입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각 개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꼭 필요한 검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는 코르티솔이 오히려 증가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DHA와 함께 코르티솔도 떨어지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 오전에 많이 떨어지는 패턴도 있고 저녁 시간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도 있고요. 그 각자 패턴에 따라서 증상도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신 피로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듯 가장 기본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건강한 식단, 또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 챙김, 요즘 명상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명상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커피와 같은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설탕과 같은 단 음식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부신 피로 단계에 따라 쓰이는 종류가 다르지만 식물 유래 추출물들이나 영양 보충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들과 아연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부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수행요법이나 고농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혈류에 직접 전달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 후에 맞춤 처방이 가능하니 꼭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 후에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신 피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볼 때 치료가 가능한 증상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부신 피로를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